오늘 냉장고에서 바나나 우유 하나 꺼내서 한번 잘 봐보세요. 아직 차갑고 달콤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그 음료를 만든 회사가 지금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매출 1조 원. 숫자만 보면 완전 대성공이에요. 근데 왜 그 회사가 전 직원한테 돈 줄 테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그냥 아이스크림 회사 한 곳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마주치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이야기예요.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 기억해 두세요. 영업이익 마이너스 24%.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의 4분의 1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이익 없는 성장이라고 해요. 더 많이 팔수록 오히려 더 손해보는 구조인 거죠. 여러분이 1년에 1억 벌던 가게 사장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올해 뼈 빠지게 일해서 매출을 2배로 올렸어요. 와, 대박 났다 싶죠. 근데 연말에 장부 열어보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돈이 없는 거예요. 재료비 폭등했지. 전기세 올랐지. 인건비까지 다 내고 나니까 오히려 손해본 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딱 지금 빙그레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게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데서 시작된 균열이거든요. 이 채널 구독해두세요. 저희는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끝까지 추적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미리 알고 싶으시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시계를 2020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빙그레가 그의 엄청난 결단을 내려요. 업계의 영원한 라이벌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한 거예요. 당시 언론 완전 난리 났었죠. 브라보콘이랑 메로나, 누가바랑 비비빅, 한국 아이스크림의 양대 산맥이 한 식구가 됐다고요. 그때 헤드라인 기억나세요? 빙과 업계 어벤져스 탄생, 시장 점유율 1위 따놓은 당상,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었죠. 근데 경영은 수학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항상 2가 되진 않아요.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인수할 당시 혜태 아이스크림은 이미 적자 상태였어요. 빙그레는 자기네 유통망이랑 자금력으로 혜태를 살릴 수 있다고 봤던 거죠. 이거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뛰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잘만 하면 둘 다 살 수 있죠.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그 순간에 갑자기 파도까지 거세졌다면요. 둘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것은 파도가 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숫자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 해요. 빙그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줄이 20% 넘게 빠졌어요. 대한민국 식품 제조업 전체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소비 시장의 지형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걸 모래시계형 소비라고 불러요. 허리는 잘록하고 위아래만 뚱뚱한 그 모양 있잖아요. 한쪽 끝에선 호텔 망고 빙수 하나에 10만 원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쪽 끝에선 편의점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찾아서 세 곳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중간 어딘가에 있던 시장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어요. 빙그레가 딱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고요. 바나나, 우유, 맛있는 제품 맞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봐요. 프리미엄이라고 하기엔 너무 흔하고 초저가랑 경쟁하기엔 원가가 버텨주질 않아요. 옛날엔 대중적인 가격이 무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무기가 녹슬어버렸죠. 싼 거 찾는 사람한텐 비싸 보이고 비싼 거 찾는 사람한텐 매력이 없어요. 이게 샌드위치 트랩이에요. 위아래에서 동시에 눌리는 구조. 빠져나올 출구가 정말 좁아요. 근데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해요. 이 함정에 빠진 게 빙그레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함정을 만든 것도 단순히 트렌드 때문만이 아니에요. 밖에서 온 충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충격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이 마트 갈 때마다 느끼는 그 불편함이랑 정확히 연결돼 있거든요. 원재료 가격 한번 보세요. 설탕,
원유, 식용유, 이 세 가지가 지난 3년간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진짜 숨이 막혀요. 기업 입장에선 원가는 올랐는데 가격은 못 올리고 있어요. 정부가 물가 잡겠다고 압박을 하거든요. 식용유 올리지 마세요. 빵값 동결하세요. 기업 입장에서는 팔수록 손해보는 장사를 그냥 강요받는 거예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덫이에요.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멈추는 상황. 기업은 그 사이에서 양쪽으로 당겨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이 모든 압박 속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대체 뭘까요? 답은 하나예요. 줄이는 거예요. 생산 줄이고, 투자 줄이고, 마지막엔 사람을 줄이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줄이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빙그레가 전 직원한테 돈 쥐어주면서 나가달라고 사정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예요. 한번 고용하면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해고를 못해요. 법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입증해야 하고 해고, 회피 노력도 증명해야 하고 노동조합 동의까지 구해야 해요. 이 절차 밟다 보면 몇 년이 그냥 가버려요. 그 사이에 회사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고 결국 살릴 수 있었던 회사도 같이 침몰하는 거죠. 그래서 빙그레가 팀장급 직원한테 15개월치 월급에 자녀 학자금까지 얹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법으로 못 자르니까 돈으로라도 내보내야 했던 거고요. 지금 당장 수백억 현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으로 정년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감당할 인건비랑 법적 리스크보다 그게 더 싸게 먹힌다는 계산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영진 머릿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계산이에요. 지금까지는 빙그레 한 회사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달라요. 대기업이 기침하면 하청업체는 독감에 걸려요. 대기업이 쓰러지면 하청업체는 산소호흡기를 떼야 하고요. 빙그레가 생산 라인을 줄인다고 생각해봐요. 당장 타격받는 게 본사 직원만이 아니에요. 빙그레 제품 포장하던 인쇄소 사장님이 있어요. 원유 납품하던 낙농가도 있고요. 물류 담당하던 트럭 기사님도 있어요. 이 세 분은 빙그레 직원이 아니에요. 근데 빙그레의 결정 하나로 이분들 내일이 바뀌어요. 이게 낙석 효과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대기업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된다는 낙수 효과. 들어보셨죠? 지금은 그 반대예요. 위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면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 깔리는 거예요. 그 돌이 지금 굴러 내려오고 있어요. 빙그레 구조조정은 협력 업체들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역 경제가 흔들리는 건 시간 문제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충격이 과연 식품업계에서 멈출까요? 안 멈춰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그 징후를 이미 느끼고 있을 거예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익숙했던 제품이 조용히 사라진 경험 있으세요? 이유도 없이 용량이 줄어든 제품 본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징후예요. 자, 이제 좀 더 넓게 봐야 해요.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처한 상황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인구예요. 아이스크림 먹을 아이들이 태어나질 않고 있어요. 내수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규제예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2023년 노란봉투법. 기업들은 이 두 법을 사실상 사업접으라는 신호로 읽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선택이에요.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서 기회를 안 찾아요. 살아남으려면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몸집 줄여서 겨울잠 잘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모두 여러분 일자리, 여러분 지갑, 여러분 노후랑 직결되는 얘기예요. 몇 년 전에 한 대기업 조선회사 얘기인데요. 한 부서의 부장이 무려 19명이 있었대요. 원래 부서의 부장은 한 명이 정상이잖아요. 인사적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숫자죠. 이 부장님들이 어느 날 회사를 나오게 돼요. 퇴직금이랑 위로금 손에 쥐고서요. 그 다음은 뭘까요? 대부분 창업을 생각해요. 근데 대기업 시스템 안에서만 일하신 분들은 세금 계산서 한 장 발급해 본 적이 없어요. 경쟁자 분석도, 상권 분석도 생전 처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템 요즘 뜨고 있어요.
퇴직금을 노리는 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한 기업의 붕괴를 봤어요. 그리고 그 붕괴가 어떻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지도 봤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나요? 무너지는 쪽인가요? 아니면 준비하는 쪽인가요? 이거 협박이 아니에요. 신호예요. 그리고 신호를 읽는 사람이랑 못 읽는 사람의 결과는 언제나 달랐어요. 1997년 기억하세요? 외환 위기 직전까지 많은 분들이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괜찮을 거야. 대기업인데 설마 무너지겠어. 그리고 무너졌어요. 2008년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흔들린다는 뉴스 나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채널 돌렸어요. 자기 얘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지금 빙글의 뉴스 보면서 채널 돌리고 싶은 충동이 드시나요? 그 충동 자체가 이미 신호예요. 부정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위험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뇌가 그걸 외면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는 여러분이 외면한다고 기다려주질 않아요. 자,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얘기해 볼게요. 예측이 아니에요. 보장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꼭 눈여겨봐야 할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신호. 여러분 회사의 매출 말고 영업이익을 확인해 보세요. 매출 1조 원도 속이 썩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빙그레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두 번째 신호. 주변 협력 업체들이 조용해지고 있나요? 발주가 줄고 회의가 짧아지고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있나요? 이게 작은 징후가 아니에요. 세 번째 신호. 여러분, 회사가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계약직이나 외주를 늘리고 있나요? 이거 고정비를 변동비로 바꾸려는 신호예요. 기업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보인다면 여러분은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뭘 해야 하냐고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대는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명함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어느 대기업 출신이라는 게 더 이상 방패가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아니,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조직 안에 있다면 그 조직을 잘 활용하세요. 근데 그 조직 위에 서세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세요. 저 사람은 저런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 일을 하지. 이렇게 불려야 해요. 직함이 아니라 능력으로 기억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조직 밖에 있다면 퇴직금 서두르지 마세요. 그 돈은 여러분의 미래 소득을 지금으로 당겨온 거예요. 한번 잃으면 되돌아오지 않아요. 월 800만 원 월급 받던 분이 자영업으로 같은 소득 유지하려면 월 2천에서 3천만 원 매출이 나야 해요. 세금,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다 제하고 나서야 그 숫자가 남거든요. 이게 가혹한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을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거든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판이 또 바뀌고 있어요. 중간 관리자 역할은 줄어들고 오퍼레이터는 대체되고 있어요. 근데 의사결정자는 여전히 필요해요. 극단적으로는 혼자서 1조 원 가치를 만드는 기업도 나올 수 있어요. 공상이 아니에요. 이미 그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뭘까요? 오퍼레이터로 남을 건가요? 아니면 의사결정자가 될 건가요? 지금 그 선택을 안 하면 언젠가 선택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빙글의 바나나 우유는 여전히 달콤해요. 그 맛은 안 변했어요. 근데 그 뒤에 숨겨진 경제적 현실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불편하셨다면 그거 잘 된 거예요. 불편하다는 건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편안함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감각이에요.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1등 칸에 앉아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랑 부정하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당장 오늘은 안 보여요. 근데 3년 후, 5년 후에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이 준비하는 쪽이기를 바라요. 그게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구조 속에서
실제로 살아남은 사람들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여러분 얘기에 가까울 거예요. 감춰진 걸 드러내고 외면하고 싶은 걸 직시하는 것. 그게 이슈임당이 앞으로도 계속할 일이에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